자, 시작하겠습니다. 월전십 14회. 오늘의 주제는 맹모 삼천지교. 자,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하세요. 좀 추임새.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괴한 인텔 회장 앤드류 그로브가 말했죠. 3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2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1류 기업은 위기 덕분에 발전한다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모든 글로벌적인 국가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를 교육으로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갈공명을 꿈꾸는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네, 그렇죠. 제갈량을 꿈꾸는.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판을 보면 형형색색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보며 좀 지나갈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꽃들이 추운 겨울을 잘 버티고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발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우리도 잘 버티며 그 아름다운 꽃처럼 이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다들 인사말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나 엄청 짧게 준비했는데. 짧게 해. 난 짧고 굵게. 네. 좋아. 일명 병강세 버전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많이 심오한 오늘 인사말을 하겠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면 배꼽이 깊습니다. 갈수록 배꼽이 깊어지는 황금 배짱입니다. 맞는 말씀. 뭐가 심오해 그게? 심오하네. 자연의 엄청. 이치요. 아니 저는 오늘 주제가 맹모 삼천지교 그걸 좀 비슷한 건데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들었는데 썼어요? 아까 조금 전에 들었는데 또 까먹을까봐 써왔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자식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 살아가야겠지요. 신은 여사입니다. 네. 어때? 네. 춤추고 계십니다, 혼자. 와리.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1시간 당기는 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이제 12시에 끝나면 호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맹모 삼천지교. 학군 때문에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정예 멤버님께서 이제 수다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하면 또 학군이 덩달아 나오는 검색어잖아요. 그렇죠. 그 학군 수요가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서 그렇죠, 오늘 하신 그렇죠. 말씀이 많은데 우리 멤버 중에 또 엘리트를 많이 양성하고 계신 신혜님 여사께서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들이 알아서 엘리트가 됐나요?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됐어요. 뭐야 겸손다니 진짜. 겸손하네. 말씀해보세요. 잘난 척인가? 아니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PD님한테 이 주제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날려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최근에 거래를 해드린 손님이 계신데 강남 지금 아파트값이 최근에 한 2억 이상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2014년 말 대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올랐어요. 근데 초등학생인데 중학교를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인데 그 아이 엄마가 방배동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잠원동 쪽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아파트 값이 10억 2천에 34평을 매입을 했는데 그 아파트 값이 불과 한 뭐 1년 반 전에 뭐 한 8억 5천이면 지금 뭐 2억 이상 오른 값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학군이라는 그 아이 학교 때문에 가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2억씩 더 주고 부동산 매입할 때는 굉장히 따지잖아요. 뭐 저점이 얼마였고 고점이 얼마였고 내가 뭐 이걸 살면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겠는데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 학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아이의 그 학교나 학군 이런 거를 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반포 쪽에 있는 엄마들은 제가 이제 학교 모임에 나가 보니까 애들을 거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0% 이상은 그 반포 학군도 무척 좋은데 애들을 거의 다 그 숭이초 뭐 리라 막 이런데 그
그 사립 사립초등학교, 네. 사립초등학교를 네. 졸업한 엄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학군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립까지 보냈나 싶은데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에 되게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 엄마들은 어디 학교 나오고 특히 남자애들 둔 엄마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군에서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잘 되잖아요. 사회 뭐 지도층이나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친구로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뭐 학연 지연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좁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돈도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돈이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자식을 위한 맹모 삼천지교 계속 이사 갈 수 있는 거 비싼 동네라도 감수하고라도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한국 엄마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처음에 애들 저기서 행당동에 살았었거든요. 네. 금호동, 행당동 그쪽에 살았었는데 네. 이제 얘네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목동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그 당시에 비싸더라도 제가 전세를 네. 목동으로 옮기는 이유가 애들한테 좋은 환경, 좋은 친구, 맞아. 그 친구가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대학교 친구들은 그럴지언정 초중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부모로서 좋은 인맥을 엮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 그렇기 생각도.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사들 가고 이제 목동에서도 또 이제 뭐 대치동 다음 목동 학군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다 부모의 생각으로 다른 데서 인천이나 어디서 살다가 좀 내놓다 한다 방국계나 낀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또 목동으로 다 넘어와요. 약사 변호사 뭐 이쪽에. 네, 네. 근데 대치동은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은 쪽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 목동은 월급 네. 생활하는 사람들 은행이나 네. 변호사나 고위직, 의사나 예, 예. 월급쟁이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목동에는 이제 좀 많이 오거든요. 아, 네. 그러는데 우리나라 또 지금의 이렇게 발전이 있기까지가 다 엄마들의 그런 교육열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네. 발전할 수 있는 거지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게 심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학군에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 올부터 어. 작년부터인가 바뀌었어요. 광역학군제 그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엄마들이 말하는 학군의 의미가 예. 예전에 10년 전에 말하는 그 학군하고 좀 달라졌어요. 예. 어떤 개념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예. 뭐 강남에 있는 그럼 초등학교를 나오면 그 아이들 그대로 그 옆에 맞아. 있는 중학교를 가고 예. 그다음에 거의 그 아이들 예. 또 친구끼리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그 이 수준이 맞춰지는 거죠. 수준도 수준이지만 안전한 거를 네. 엄마들이 요새는 많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안전한. 어. 그래서 애들이 되바라져 봐야 그 한계가 강남 끼리끼리 아이들은 노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레벨들이 다들 음.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벗어나서 막 애를 죽고 살리고 뭐 이렇게 어. 왕따를 시키더라도 정도가 굉장히 약한 그 정도. 그러니까 안전한 거에 대한 학군, 공부를 떠나서 그런 거를 많이 포커스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피바이러스님이 좀 말씀하셨듯이 달라졌어. 강북의 노원 학군이나 네. 아니면 이제 목동 학군 같은 경우는 연봉이 높은 셀러리맨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는 네. 게 좀 많고 네. 대치동이나 이제 이런 데는 사실 대치동 같은 경우는 뭐 학군도 학군이지만 그 전에 굉장히 그 IMF 전이나 이때 가격대들이 뭐 거기 그랑프리 우성이나 뭐 미도 쌍용 이런 데는 사실은 돈만 있어갖고 사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됐었어요. 돈, 명예, 그리고 아. 학벌. 말 그대로 그때는 스카이 나온 사람들, 정말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 맞아. 살았던 그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부의 세습. 근데 이제 명예 세습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아이들이나 그렇죠. 이런 것처럼. 누구도 우리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타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예. 것도 싫고 싫어해. 우리 애가 그런 데 가서 사는 것도 싫어해. 예. 그런 애들하고 네. 섞이는 맞아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애들이 잘나고 못나고는 그렇게 뛰어나질 않는데 그냥 그 집단 자체가 우월성을 갖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또 실제적으로 그게 영향이 미쳐요. 애들 미치죠. 생활에 네. 보게 되면 초중고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사업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진짜 학연 지연이잖아요. 네. 먼저 굉장히 우선순위로 크죠. 내 예. 친구가 뭐 거기에 대기업에 뭐 끼리끼리. 있다 예, 하면 맞아. 거기에서 입찰 같은 것도 먼저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많이 줘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부모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보. 예, 예. 정보력도 이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커도. 그러니까는 내가 해주지 못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 사실은 최고 탑 상위 1%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저 울릉도 섬에다 갖다 놔도 그 애는 성공하는 애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 금방 떨어져.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잠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는 어딜 가나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 엄마들이 난리를 치는 게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 다 우수한 두뇌들인데 애들이 그냥 딱 보기에는 엘렐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어리버리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애들이 학교를 다 잘 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애들을 교육을 그만큼 시켜서 그만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전문직을 다 세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군이고 뭐고 애들 쫓아다니는 거야. 형성되기 그 기초적인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동그라미에다 담으면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에 담으면 네모 모형이 형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환경을 그렇게 해주더라도 밖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부동산에 많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자식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어깨 너머로 들은 걸로 벌써 부동산의 시장을 다 알듯이 얘네들도 그러한 걸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학교에서나 그래 집단에서 익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제가 또 보면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어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 직업군을 강남에 이제 메인 그런데 보면 다들 이제 직업들이 좀 우리가 좀 방송에서나 어디에서 좀 접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목표치가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 같아. 아 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왜냐면 가까이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갈 수도 없는 내가 뭐 대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 이렇게 평범한데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타겟이 다양한 타겟층을 두다 보니까 애들이 좀 더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학군이다 뭐다 해서 그나마 이제 방배동도 저희 방배동을 예를 들면 길 건너가 사당동이고 길 건너가 관악구 남현동이에요. 근데 남현동이랑 사당동에 있는 엄마들이 애들이 6살이 될 때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강남 쪽으로 방배동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관악구 남현동이랑 사당동과 이쪽의 차이는 1억에서 2억이 차이가 나요. 빌라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융자 얻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다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공부고 분위기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성 아이들의 수준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정도 레벨이 되다 보니까 애들도 다 순하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대바라진 애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친구들 지연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엄마들이 조금만 생각 있는 엄마들은 다 넘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두 번째에 이제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맞아. 근데 더 여유가 있으면 대학교 다닐 때도 어떤 생각까지 하시냐면 결혼할 때를 또 맞아. 생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혼할 때 강남에서 산다고 저기 어디 저기 어디에서 산다 이거 하고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딱 말하기는 그래.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아,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맞아. 대학 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살다가 예. 일부러 애들 결혼할 결혼 때. 시즌 예. 되면요 전세를 전세라도 살더라도 그리 들어가요. 왜냐면 상대방 시댁이 맞추기 이 집이 위해서. 전세냐 월세냐 그걸 따지지는 않거든. 어디 사냐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죽기 싫고 일단은 내 자식하고 그 집하고 레벨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갈량님네 사무실에 어떤 그 변호사였나요? 변호사한테 시집을 가는 딸이었잖아요. 전세를 얻으러 와서 설해마을 쪽을 꼭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였나? 네. 근데 의사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자기가 어디 여기 뭐 그렇죠. 성북구 이런 데서 못 사는 거야. 뭐 관악구 이런 데서 안 되는 거예요. 하셔봐. 그러니까 많다고 월세를 생각해요. 살아도 월세를 그런 살아도 동네에 살아야 되는 설해마을을 거지. 찾더라니까.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우리는 또 그 말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그건가 봐요. 지하를 살더라도 주소가 또 하다못해 우리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있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관악구 봉천동이잖아요. 그쪽이.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방을 얻어요. 그래서 아니 봉천동 가까운 데서 방을 얻으면 되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보는 눈이 다르대. 서초구 방배동 하면 그런 게 그거는 우리나라는 좀 보기는 안 좋다. 너무 있어요. 보여주기식. 네. 아니 근데 그 애들을 방을 얻어주는 그 부모들 있죠. 지방에서 사는데 빡시게 돈이 좀 해서 있는데. 돈도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방배동으로 방 얻어주고 그놈의 싶은 프라이드가 거예요. 뭐라고. 참. 아니, 한국은 무시할 수 없어. 아니 정말로 무시가 안 돼. 이제 우리가 그놈의 기본적으로 프라이드 썩어 그런 문드러질 멋에 프라이드. 죽고 살고 멋에 죽는다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골프를 가잖아요. 살고 죽고 네. 티코를 누가 되는데. 이제 마티즈를 끌고 간 거야. 어. 마티즈를 끌고 가니까 출입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
아니 호텔 어디 가요? 가봐.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예쁘자. 그런 건 있어. 음. 심지어 설해마을 같은 데는 브런치 카페 이런 데도 슬리퍼를 신고 못 들어가. 어. 동네 차려 입고 사람들이 가야 돼? 슬리퍼를 호텔도 아니고 어. 최소한 슬리퍼 이상의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거. 찍찍 끄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건 기본적인 예의이긴 한데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괜히 이게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근데 그러지. 내가 자본 저번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에서 음. 우리가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어딨냐고.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미국도 그렇고 더 그렇죠. 심하죠. 우월해요. 일본 미국 같은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우리가 지금 유치원도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벌써 어. 틀리잖아요. 가격이 어. 엄청 비싸잖아요. 2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200만 원. 한 달에요? 일본도 당연하지. 영어 유치원 모르는구나. 그래. 그래 몇 아니 시간. 그리고 일반 유치원도 90만 원씩이야. 근데- 영어 아니어도. 그 일본도 그 황실 있잖아요. 네. 황실 거기 다니는 유치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유치원을 가려고 아주 그냥 네, 그렇게 나름 처음부터 레벨이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려고 하기보다 유치원 지연.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인맥을 해주는 쌓아줘요. 거야. 인맥 수준을 쌓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맞추면 얘네들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라난다고 거지. 생각해서 그렇게 맞추는 지난번에 그렇죠. 그 기사 나온 거 혹시 중국 음. 중국에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 쓰러져 가는 집 있어요. 막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게 얼마라 그랬지? 우리나라 돈은 8억이라 그랬나? 완전히 아니야. 엄청 비쌌어. 그 저기 얘기하는 더 비쌌어? 거죠. 베이징인가. 어 그 무슨 막 어디- 다 쓰러져 가 근데 집이. 그 학교만 들어가면 어. 그냥 엘리트 코스야. 그래 집이 뭐 한 칸인데 뭐 10평도 안 되나 봐요. 어. 근데 막 엄청나게 비싼 어. 거야. 설마 800억은 아니었겠지. 아니, 그거는 한 아니야. 10억이었나? 몇십억이었던 몇십억이었나? 하여튼 우리의 그래서- 한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아니 나라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센것 물론 같아. 이제 학구열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영국의 귀족 혈통들은 근친상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귀족들끼리 아. 결혼을 섞이는 거 시키잖아요. 싫어서. 섞이는 게 싫은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설해마을이나 이런 데 막 담장 5m씩 하는 데도 그렇고 저기 이제 평창도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냥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은 거지. 사실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럼 예.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끼리 아무나 산 못 1%. 들어와. 그럼. 사실 정말. 또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학군이 많이 이제 하는 게 동문이 잘 돼 있다 보면 중요해요. 사회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도 그 동문들이 만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하기는 한 거는 같아요. 깨달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부모가 자기가 못한 거를 자식한테 하고 싶은 보상 심리 같은 거 그것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같이 못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교육에 그러니까, 더 집착해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네. 부모이기 이전에 너무 학부모가 돼갖고 애를 망치는 경우도 오히려 있어요. 이제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변호사든지 이렇게 좀 잘 교육 나가는 사람 전문직. 중에 그냥 자식들을 방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왜냐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만족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요즘 어때요? 변호사랑 해서 다 잘 나가지 않아요. 의사랑 해서 다 잘 나가지 않아. 아 근데도 응. 평균 연봉은 1억은 그렇지 않아요. 넘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기사에 아니 근데 나오던데. 의사들도 평균을 재면 안다니까. 어떤 사람이 10억 벌고 어떤 사람은 1억 벌어.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떡해. 근데 둘이 나누면 얼마야? 5억이잖아. 평균에 눈 멀면 안 된다니까. 우리 항상 부동산도 계속 뭐 일본처럼 뭐 10분의 1 토막이 나니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평균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일본도 우리 가봤잖아요. 도사로 네. 지방은 어때? 텅텅 비어있고 도쿄도 따지 구도심 좋지는 신도심이 않았어. 엄청 차이가 난다. 공실이 많잖아요.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일본 그 가보고 절대, 너무 회색빛에 정말 사람이 죽어있는 없어. 도시. 예. 그래 원래 점포에 물건이 한 3개 놓여 있는 거야. 3개. 물건도 없고 다 도대체 진짜 막 햇빛이라. 나간 네, 상가 같아. 회색빛이에요. 도시도 그리고 회색빛이고. 전체적인 왜 그래? 조명도 네, 아끼느라고 없어. 안 네, 켰잖아. 안 켰어. 원래 절약 또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또 괜찮아. 네. 높은 기 가면 거기는 좀 어때? 화려했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막. 거기는 럭셔리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에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겪어 보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저번에 이세돌 그 인공지능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직업군 중에 직업군들. 자기네들도 막 껴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변호사도 그럼요. 그랬죠. 왜냐면 어.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 돈을 필요 생각대로 없어. 사실 맞아. 많이 못 벌더라고. 맞아. 재판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재판 케이스 대 케이스 그 시뮬레이션을 다 입력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그럼 어렸을 때라도 좀 잘 놀았느냐. 못 놀고 못 공부만 놀고 하느라고. 공부만 했잖아. 하는 그래서 경우도 저희 있다. 아는 모임 동생인데 남편이 이제 한의학 박사예요. 병원 건물도 운영하는데 사실 페이 닥터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1,200씩 받아가요. 오히려 병원장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병원장은 비용이 나가잖아. 그래서 그런 페이 닥터들은 그나마 잘 받는 거고 정말로 못 받는 페이 닥터들은 저런데 이제 2차 병원 같은데 600? 500? 많이 받아야 500. 500, 600. 일은 죽 살라고 하고 500. 하루 종일 장시경 찍고 500 막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고위 전문직 이거에 대한 개념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요즘 그 부동산 때문에 이제 연관돼서 학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또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처럼 사교육
교육 1번지가 대치동이 아닌 국제학교 붐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이 불기 때문에 맞아. 제주도가 특히 제주도 땅값 폭등했잖아. 폭등했죠. 바로 학군과 학군대. 부동산의 연관 연결돼가지고. 바로 학군이 보여주잖아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영어마을 제주- 거기로 영어마을 가면서 때. 영어마을에 부동산 폭등한 거잖아. 외국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사립학교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는 맞아. 뭐 로스나 런던 뭐 무슨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가 연간 학비가 5천이에요. 아무나 못 보내 그래서. 유치원인데 5천이야. 음. 어린 저학년 13학년까지 있잖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이 애만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 그래서 대정 주변에. 그 주변에가 집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거의 두 5억 배. 막 이래 이제 그러니까 난리 났어. 서울의 강북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게 와. 왜 그러냐면 몇천만 원밖에 안 이제, 했었는데. 이제 막 기러기 엄마니 기러기 아빠니 막 이래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나면 뭐 무슨 때문에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게 교육도 살려고 제대로 안 됐고 음.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 나고 하니까 제주도 같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갈 수 있고 눈앞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효과는 일단 주중에는 가서 보내고 효과는 유학 주말에 보낸 집에 거랑 오고. 똑같고. 네,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난리를 쳤구나.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 제주도 영어마을 최고 인기 아파트가 캐논스 빌리지래요. 보증금 2천에 연세 1,400. 예, 그렇게 그러니까 돼. 이것만 원래- 드는 게 아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대단하네. 생활비. 저기랑 똑같아. 연세 1,400이면 기숙사가 2,200인가 그래요. 2,500인가. 그거보다 싼 거지. 싸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야. 제주도는 어머니들이. 그 월로 렌트 안 개념에. 하고 예. 그냥 연세로 연으로. 하는구나. 연세. 렌트 음. 개념이네. 제주도 완전히 그냥 용됐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자꾸 그런 국제학교에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눈을 돌리냐면 이미 입시 위주, 막 경쟁 위주의 이 교육이 다 넌덜머리 나는 거야.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죽어라고 해갖고 스카이를 보냈어. 우리 뭐 하냐고. 취직을 못해. 취직을 아, 못해. 그러니까 취업 공부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 아. 차라리 애들이라도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렇지. 영어 수학만 시키고 음. 그냥 외국 애들처럼 정서적으로 그냥 편하게 키우는 거예요. 돈은 들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돈은 좀 결론은 뭐냐면요. 또 있어야지 또 모든 게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가리켜도 자기가 물려준 돈으로 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별로 그렇게 아둥방도 안 살아도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냥 애들이겠지. 지금 그런 애들은 중국의 아. 소황제처럼 그런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조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애들. 그런 맞아. 애들은 어찌됐든 어떻게 되든 또 사회의 1%가 되는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몇십억씩 물려받은 애하고 한 푼도 안 물려받은 애하고 스타트가 틀린데 어떡해. 물론 이제 가다가 제대로 된 뭐 뭔가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재산을 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까먹어 그런 정도는. 그렇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까먹었으면 물려받아서 좋겠습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간호사나 막 물려받아서 맨날 망하는 사람들처럼 애들하고 똑같아. 그거 왜 교육을 막 착같이 안 하냐 하면 지금 교육을 실컷 받고 이제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이제 명문대 들어갔는데 청년 실업률이 12.5%라는 거야. 우리가 IMF 때 99년이 최고치예요. 열심히 서울대, 연고대 막 다 나왔는데 10% 안에 들어야만 대기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나와도 거기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가면 되는데 중소기업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고학력자들이 실업률이 많단 눈이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가 없죠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보면 교대를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미 다 스카인데 걔네들이 그 어려운 교대를 나왔는데도. 스카인데 학교 가기 싫고 애들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뭔가가 좀 없잖아요. 말을 좀. 안 듣고. 그리고 애들도 말도 일단 안 듣고 힘들고. 초등학생들이 없어.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도 서울시내 하고. 30%가 올해 초등학생 신입생을 못 받았대요. 아, 애들이 없어가지고. 어머나. 그런데도 한 반에 16명밖에 심각하구나. 안 되는데 아. 뭐 15반 이런 것도 아니고 7반, 8반으로 끝나는 거야. 그것도 딱 학군 있는 데만. 그러니까 나 같아도 내 자식 하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싶겠죠. 네. 물론 친구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 환경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전문직을 향한 도전을 또 새로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사나. 계속 도전만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글쎄. 컨셉이?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금 결론은 짓더라고요. 저기 보면. 특수학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세무면 세무과, 예, 맞아요. 그게 더 대안인 것 같아. 회계나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낭비하지 말고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특성화. 목표를 정해야 돼. 그 목표를 애한테 정해서 맞는 그런 뭐 국악 쪽이다 그러면은 아. 그런 국악 학교에서 또 예. 기숙사까지 다 되면 뭐 예. 세무 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특수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직업 교육에 더 포커스를 맞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사람은 학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술 쪽이나 이런 쪽은 또 그 그렇지. 분야에 그러니까 사회 일원이 될 수 맞아. 있게 중고등학교 미리 때부터 시켜줘야 그렇게 되는 게 준비를 맞죠. 해줘야 네.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아직 과도기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학은 대학대로 실컷 가고 그다음에 직업을 위한 공부는 또 따로 하고 이러니까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애는 언제 낳나? 이러니까 애도 또 줄고 애도 못 낳고 야, 그래서 이러는 애가 것 없는 같아요. 거구나. 그러니까 줄줄이 연결된 것 같아. 모든 게 결혼을 지금 35 이전에 할 수가 없어요. 못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지. 대학 4년 졸업하고 그다음에 직장 잡아야 되죠. 공부 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피부과 원장님은 심지어 서울대 환경공학과를 나왔어. 네. 거기에다 프로필을 쭉 써놓은 거야. 그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프로필이 되게 길어. 그래서 한참 읽었는데 서울대 환경공학 무슨 공학부를 나왔어. 그런 다음에 경희대 한의학과를 또 들어가셨네. 그걸 졸업하셨어. 한의학 박사까지 또 했어. 그러고 나서 피부과 원장을 차렸어. 그럼 몇 살이겠어요. 여잔데. 뭐야 공부가 제일 마음이야 좋았어요? 마음. 기본적으로 스카이 갈 정도 머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과를 나와서 의대를 가는 애들도 많고 한의대를 가는 애들도 많고 그 이제 이게 트렌드가 아니구나. 있어요. 또 트렌드가 쉽나봐. 있어. 그래서 전문직으로 한의학이 또 가더라고. 이렇게 막 또 부밀 트렌드가 있고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미용을 많이 할 줄 하니까 아는 게 공부밖에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없어서 엄마가 계속 막 그런 어렸을 맞아. 때부터 막 주라고 끌고 아.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실업률도 많고 철강이나 조선이나 석유학 이런 게 다 밀리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하고 전자도 세계에서 밀려나는 거야. 무조건 막 다 의사 변호사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걸로 다 먹고 살았잖아요. 제조업 다 때려치우고. 그럴 때가 근데 있었죠, 미국은 한참. 지금 어때요? 다시 서비스 업종. 아니 제조업을 하는 거야. 오바마가 장려를 하는 사실 거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일자리 창출해야 되니까 제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중국에 시켰다가 그걸 안 한 그러, 거죠. 그렇지. 자기네 왜냐하면 나라로. 미국의 그 이제 어떤 디트로이트인가 이제 그런 게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 자동차 산업 시장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니까 왜냐면 폐허가 되니까 다 떠나고 주민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공장을 살리고 제조업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계속 떠났잖아요. 이제 싼 데로 중국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베트남까지 가고 우리도 다시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야만이 그래야 내수가 일자리를 살겠지. 그럼 일자리를 살릴 수가 내수를 있는 거예요. 살려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인류대를 보내면 이 제조업을 누가 하냐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애들이 필요하죠.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참 제조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미리 전문직을 택하는 거야. 그 사실은 우리는 방배동에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애들이 그다지 이게 학군이 필요 없는 애들인데 좀 소신 있게. 아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주변에 요즘에 그 무슨 파스타집, 빵집 이런 건 차린 아이들 보면요 걔네가 학벌이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다- 외국 다- 유학 다 갔다 와서 다 유학을 갔다 왔어요. 와서 분식 하는 집차.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매출들이요. 매출들이 꽤 높은데 걔네들이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냥 뻘로 멋으로 갔다 왔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할 거 없으니까 저거 하는구나 아니, 근데 그랬는데 틀려요,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일단은 애들이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 똑같은 분식점을 해더라도 이걸 뭐라 그러죠? 퓨전 분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뉴가 다양한 메뉴도 거지. 다양하고 가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위기가 다르고 더군다나 젊은 애들이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고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부업 삼아서 하는 분식 이런 레벨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이 헛된 건 없구나.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서 가신 거야. 그런 그게 거예요? 뭐냐면 아니, 보이는 유학 대로 한 갔다 건데 와서 해석이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얘네들은 원래 공부 별로였는데 엄마가 보낸 거야.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 거기는 막 공부를 그렇게 죽살나게 안 해. 네. 그래서 드디어 깨달은 거야. 내가 할 것이 공부가 아니고 다른 거였구나. 그 공부 어차피 안 해서 유학 가서 아니, 대신에 근데 그런 데는 일괄적으로 또 규정 지을 수는 없어. 저기 다 요리는 틀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정말 관심이 있어서 가래야 맞아요. 요리 같은 경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리가 처음에 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이 손 뭐 화상이면 뭐면 그렇게 힘든 걸 겪고 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엄마가 강제로 해서 시킨다 해서 절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리학교를 간 거고 걔는 딴 걸 갔어. 예를 들어서 미술 학교를 갔다든지 다른 걸 갔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그냥 그거 아무 정보하고 근데 관계없이 잠깐만요. 한 근데 거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갈량님 말씀에는 조금 제가 반기를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드릴게요. 만약에 압구정동에 카페 같은 거 이렇게 번지르한 거 있어요. 막 30평, 50평 그 앞에 외제차 하나 딱 써 있어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 부모가 밀려준 한 거. 달에 몇 억씩 월세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는 제갈량님 말대로 할 일이 유학을 없는 거야. 보냈어요. 그냥 가서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와서 그럼 부모가 얘가 게 직업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결혼을 다 못해.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이걸 딱 차려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생색이야. 뭐 강남에 있는 매장 그 사장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런 애들의 케이스고 이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말씀하신 그 아이들은 정말로 그걸 관심이 뭐랬죠? 있는 꽃, 거죠. 꽃 이렇게 하는 애들 뭐라 그러죠? 플로리스트 그다음에 뭐 요리하는 애들 있잖아. 플로리스트 아니에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는 애들 이런 음. 애들 그러니까 동네에 지금 조그맣게 하는 애들이 나름대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빈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대로 성공하는 애들은 그런 케이스고 그런 강남에 부모가 내줘갖고 인테리어 수억 들여갖고 해준 애들은요 3개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런 애들은 망해. 그 한동안 또 유행이었어요. 망해. 왜냐면 직업이 생기니까 그걸 한 거야.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못 한 거야. 돈은 있는데 여기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못 가. 대학을 못 가니까 돈으로 외국에 보낸 거야. 그런 경우는 일단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직업이 근데 있어야 직업이 되는 거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걸 해주는 거야. 만만한. 굳이 기술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그렇죠. 거고 사람 그건 봐두고 아예. 하는 근데 거고. 본인이 유학 가서 본인이 차린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제대로 성공해. 내가 요리 학원을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 네. 가서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집을 갔는데 거기가 좀 장사가 잘 돼. 저거를 한국에 와서 하면 되겠다. 이런 또 규모를 아이디어도 크게 얻어오죠. 안에 그렇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얻어와요. 하는 거기 인테리어도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뭐 유럽풍 이런 거 설해마을도 그렇고 방배동도 지금 야곱야곱 그 좀 촌스러운 동네였는데 갑자기 하나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보면 소신 있는 젊은이들이 조금 머리에도 든 게 있고 나름대로 소신이 있더라고. 그렇죠. 걔네들은 그런- 사업 마인드가. 근데 그런 그런 애들은- 애들이 6평 7평에서 하지만 굉장히 꽤 그 자리 잡고 오랫동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대박나 그 주스인가? 주스 생과일 주스를 네. 갈아서 그 하는 이 잡집. 저희가 프랜차이즈. 지금 체인점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냈는데 청년 실업자였잖아요. 총각이었는데 창업주가요? 창업주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그러니까 마케팅이잖아. 우리가 지금 백다방처럼 테이크아웃이잖아. 그러면서 저렴하게 커피값을 뭐 5,000원 저기서 하지만은 그 백다방은 크면서도 2,5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 반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주시 그 체인점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마케팅이 되는 거야.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을 네, 바꿔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전복시켜 가지고 그렇죠. 생과일 주스만 전문적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죠. 제대로 그래도 요즘 애들은. 생산자한테 직접 갔다가 체인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냈는데 중간 거품 빼고 다 줄을 저렴한 서서 가격으로.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장사가. 근데 지금 청년 실업이 막 심각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일요일 날 명동을 갔거든요. 렌즈를 사러 갔는데 뭘 느꼈냐면 그 명동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뭐지 이게 한류열풍 불리기 네, 전에 명동이 거의 죽었어요. 상권이. 그래서 네. 맛이 가고 있었는데 저기 어떻게 살아날까 싶었는데 지금은 까만 머리만 보여요. 네. 꽉 찼어요. 그 아무데도 틈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요새 청년 실업이라고 난리치고 있지만 동네도 우리 동네에도 뭐 카페니 뭐니 음식점이 다 젊은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리어커들 있잖아요. 네. 노점상들 네. 모두 다 젊은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 그 애들이 네.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 뭔가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늙은 아줌마 아저씨는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다 젊은 무가리가 애들, 된것 젊은 같아요. 애들 그래요. 상대로 다 네. 지금 걔네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부세대하고 틀린 톡톡 튀는 네. 아이디어를 거기다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단가가 절대 비싸지 않고 아니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도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톡톡 생각을 튀었어? 했어요. 그랬나? 톡톡 튀네 아, 막 이랬을 이랬을 거야. 거야. 근데 진짜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네, 기발하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듯한 막 그리고 먹을 거에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거 참신한 없고. 것들이 많아 정말. 네. 뭐 중간 유통마진 없애고 현지에서 직접 와서 네. 그래서 저렴한 맛도 가격으로 이런 거. 있고 제대로 팔면서 가격도 저렴한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청년 실업이란 말을 계속해서 되뇌일 게 아니고 찾으면 다 지금 그러니까 있어. 하기 나름인 거. 그 지가 안 하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제 그 주시 체인점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걸 생각을 못 해냈을까? 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사람은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봉고차에서부터 천원서부터 주스를 본 것도 같다. TV에 나왔어요. 네, 믹서기 놓고 네, 거기서 믹서기에. 그 자리도 갈아주고. 예, 아. 갈아줘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죠. 짜는 쭉 거예요? 짜는 거? 주름 아니, 그거 이제. 아니 갈아서 키 주스나 뭐 토마토 주스 이렇게 이제 믹서기 가는 거죠. 갈아서. 근데 그게 좀 마진이 나올까? 요새 과일 되게 비싼데? 아니야. 나와요. 수입 과일은 또 엄청 싸잖아. 그래? 그리고 그게 다 과일이 응. 아니야. 얼음하고 믹스해서 네.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예. 나와. 믹서는 요즘에 안 먹잖아요. 네. 착즙이라고 짜는 네, 거예요. 짜는 게 있어. 근데 뭐냐면 어린이대 공원에 갔었어요. 완전 그 여름에 나시 하나 입고 막 울퉁불퉁한 그 막 근육? 근육질 짐승. 형님들이 짐승
이렇게 돌 쭉 같이? 짜는 게 있는데 레몬을 2개를 쫙 짜줘요. 아 오. 오렌지지 레몬이 아니고 오렌지를 짜주는데 줄을 막 써 있는데 그게 5,000원이에요. 맞아요. 침돈다. 이게 우리가 레몬 얘기했더니. 근데 그게 이 근육도 한몫했나 보다. 아니, 어. 그게 주스만 갖고는 안 돼. 아니야. 너무 멋진데. 그렇지가 않아. 이마트 같은 데 가도 네. 이마트에 가면은 오렌지 주스를요. 그렇게 네. 직접 짜서 병에다 맞아요, 넣어줘요. 맞아요. 그럼 되게 비싸잖아요. 예, 그거 비싸거든요. 어. 그게 엄청 비싸. 찻집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네. 근데 마진은 남긴 남겠다. 그럼. 많이 남죠. 안 남으면 장사가 그러니까는 아니지. 한경에 그 스팀 다리미가 어. 스팀 청소기 뭐 아이디어죠. 그런 게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대박 터뜨렸지.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예. 마음만 있어서 해소되는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찌됐든 제조업을 육성을 시키든 중소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어떤 세금을 완화시켜서 이게 하게끔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맞지. 하나하나 그거는 리아카 해가지고 근데- 몇 명이서 하겠어요. 아니 근데 못하지. 그거를 아니, 정부에서 국가가 안 해줘야 해주니까 되는데 그러지. 그걸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지금 이 나서는 거지. 실업도 기업도 네.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뭔가가 젊은 사람들이 이 왕성한 혈기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잖아. 알아서 그럼-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는 아직은. 이거를 하물며 내학가에 가서 우리나라는 뭐를 좀 해야 되는 알아서 거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당파 싸움이나 할 줄 아는 거지. 그렇죠, 이제 왜 아, 젊은 또 실업 정치 얘기로 가나요 이제 또? 여기가 학군과 그 뭐 강남 부동산의 상관관계. 그런 게 있어. 이제 지금 이제 네. 일본도 네.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항상 로망이 뭐예요?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잖아요. 로망이 다시 한번 연애를 아니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로망 아닐까요? 그런데 난 한번 죽기 전에 연애를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로망인데. 아이 그 영화 있잖아. 죽어도 좋아. 아니 저기 죽었어. 죽어도 좋아. 얘기하고 있잖아. 지가장님 너무 주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객관적인 말씀 좀 빨리. 해주세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저기 사무실에 와서도 말씀을 하셔. 늙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경기도권으로 간다고 아.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당연하지. 왜냐면 그거 진즉 다들 깨달았는데. 늙을수록 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도심에 가까운 데 그럼. 있어서 병원도 이제 가까워야 아프면 돼. 병원에 빨리 어, 가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도 자주 얼른 만나야 저기 돼.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네. 왜냐면 늙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네. 사실 마음은 똑같은데 몸만 그렇지. 늙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고령화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도 2015년 10월 현재 그 어. 노인 인구가 3,613만 명이라는 거야. 인구 얼마 중에? 1억 한 1억 2,700만 아, 명. 그러면은 4분의 1이 노인인 거야? 네, 노인 인구인데 아이고. 그 노인이 도쿄에 집중해 있어. 아, 그러면 응. 결론은 앞으로 그렇지. 강남의 초역세권이 더 그렇지. 비싸지겠네. 그렇지. 그치? 그렇지. 다 몰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왜냐면 아, 고속터미널 주변에 거기 어. 병원 있잖아요. 어. 강남 성모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네. 도쿄 출산율이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음.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지. 집을 어. 못 사. 어.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어떻게 어차피 집도 못 살 거니까 그냥 다 써? 회행 다니는 거야. 회행. 다 써. 그냥 또 좋은 차 열심히 사고. 모여놓고 1년 또 어. 유럽이니 어디니 이렇게 회행 다니는 거야. 그리고 네. 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집을 왜냐하면 평생 해봐야 여기는 살 집 수가 더 못 없어. 사. 음. 우리나라보다. 몹쓸 나라구만. 그렇지. 아니, 몹쓸 나라야. 그래서 어떻게 정부하고 하느냐. 지자체하고 이제 지방에 노인이 너무 많잖아. 왜 일본은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복지가 잘 돼 있어도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지. 죽었어도 모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무 쓸쓸하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근데 독거노인들이 자식이 있는데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양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땅값이 비싼데 어. 지금 청년들 행복주택 만들어주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요양을 어떻게 만들어? 외곽 어디 시골에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들어야 어떻게 돼. 또 관리가 안 돼. 저쪽에 충청도 이런 데는 응. 또 텅텅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처한 게 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에 쓰는 로봇을 줘요. 그렇다고 혼자 돌아가셨을 때 그 로봇가 네. 시신을 수습하거나 119에 못하죠. 전화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나마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살아 계신 동안 애롭지 쓸쓸하지 않게. 않게 네. 그걸 공급해 주는 거야? 네. 로봇을. 애완동물은 참 더 쓸쓸한데 이제 갑자기? 그 뒤치다거리를 아니, 많이 해야 근데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1인이니까 별로잖아. 그래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하고 도쿄 중심 이런 서초구면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처럼 맺는 거야. 어. 어떻게 하냐면 그쪽 예를 들어 충청도 뭐 어디 장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요양원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부 땅이나 뭐 시땅 있는데 거기다 만들어 나름대로 어떤 이슈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지역 활성화까지. 지역 활성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관광 자원까지 할 수 있게끔. 어떤 게 관광 자원이 될까? 아주 약삭 빠른 나라네. 우리가 저기 못살라가네. 남이섬인가 옛날에 거기서 뭘 영화를 찍었잖아요. 아 겨울연가 아니 겨울동화인가? 가을동화? 아니야 가을 가을동화 아니야 겨울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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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듯이 네 글자. 그렇게 거기다가 양로원을 가을, 만들어, 겨울 다 요양원을. 나오네. 그러면 그런 거면은 아 여행 상품하고 이걸 연계시켜요. 예. 드라마와 그래서 이런. 원래는 한 8,700명밖에 안 살았던 데인데 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금액을 싸게 한다든지 뭐 여행도 올 겸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가고 네.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쓴다든지 이러면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 머리를 좀 쓰면 이 되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버 카페 같은데요. 이렇게 노점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쁜 집을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마포구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카페를 차려주는 아, 거야. 운영을. 점포를 내주는 거야. 운영. 열정은 살아 있잖아요. 노인 실업도 예. 또 만만치 그러니까 노인 않죠. 실업들을 그러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이제 그 가게에 알바처럼 일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고용 창출이 있네. 노인 또 고용 연세 창출. 드신 분들이 혼자서 집에 있으면 더 아프잖아요. 맞아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전직이 뭐 은행 지점장이었다던가 사회적으로 좀 일을 했던 분들인데 집에서 그냥 놀기엔 너무 사회적으로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꽃집도 있고 카페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더라고.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토탈 거기다 이제 얘기하는 것 일맥상통해가지고 같아. 이제 모든 걸 다. 학원, 아울러네, 모든 걸 다 아울러. 여러 가지. 아니 이제 왜냐면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네. 기초잖아요. 교육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본받게 했잖아요. 왜냐면은 빡시게 하는. 빡시게 이제 한마디로 빡셔. 우리나라처럼 네. 옛날에 이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니까 뭐 새마을 운동이니 막 여기저기서 다 배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본받자 이거 약간 한국을 가만히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교육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그 미국의 실업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중부나 이쪽 이제 벗어나 버리면 흑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그 주들은 실업률도 늘어나지만 범죄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사회 비용이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육으로 다시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맞아. 건데 제갈량님 말씀대로 맞아요. 교육이 이제 백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제 일본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남의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교육도 있고 하니까 잘 하기는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베가 이제 문제긴 한데 그 아베도 아베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 깊이. 않는 거야. 아니 아베가 왜 그러냐면 얘가 굉장히 강경 보수주의잖아요. 네. 왜냐하면 얘네가 어린 시절을 보면 아는데 어린 시절에 아베 가문이 총리만 3명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야. 왜냐하면 완전 보수네. 그렇죠. 아, 이제 근데 아주 그거는 뼛속까지. 근데 그 아버지가 네. 엄격했어. 엄마는 바빴어. 엄마의 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에 굶주린 거야. 유모가 키웠다고. 있는 그러니까 짓대로 다 유머가 키워.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라도 좀 삐뚤어질 거야. 자상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 엄격해. 그 외조부가 잘해준 거예요. 외조부가 잘해줬는데 외조부가 누구냐? 전범이. 아주 뼛속 깊이 그냥 양상 그러니까 이미 양상을 그게 했구나. 이미 뭐 기시노부스키가 기본적인 막 이래. 기본적인 그 사상이 다 있어. 그 외조부가 이제 원래 영향을 많이 전범인데, 받았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그 신사참배하고 이러는 이유가 우리는 이게 전범이지만 지네 나라에서는 그렇죠. 영웅인 거야. 영웅이야, 영웅. 그게 자기 참나. 나라를 위해서 한 거를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거든. 그런데다가 이 아베 가문이 보통은 다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공부를 좀 안 했어. 그래서 얘가 못 간 거야. 엘리트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배 아팠구나. 배 아팠어. 그래서 아베를 지은 거야, 이름을? 아베 아베 이렇게 한 거구나. 배 아파. 그래서 이름에도 얘가 다 이유가 이런 있구나. 전범 외조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고친 거 아니야. 헌법을.
그래서 어떻게 원래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는 일본이 어떤 군대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나라는 지키는 걸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남의 나라를 침범할 수 있게 그 헌법을 고친 거 아니야. 맞아요. 바꿔버렸어. 그게 다 교육의 영향이라고. 그렇지. 진짜 그래서 무섭다. 이 교육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 무서운 거네. 근데 이런 교육이 교육학자 중에 이제 볼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착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애착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애착이 있고 불안정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막 비비 꼬이려고 그랬더니 공부를 갑자기 전문적인.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 실험이 뭐냐면 8분간을 지켜보는 거야. 어떤 뭘 이제 지켜봐? 장난감이 이제 있는 행동. 방에다가 엄마랑 애를 가만히 좀 지켜봐봐. 정해봐. 엄마랑 애를 놓는 거야. 놓고 장난감이랑 장난감이랑 있다가 네. 한 2분 정도 외부인을 투입을 해. 네. 그러면 반응을 봐. 다시 한 2분 있다가 이제 엄마를 들여보냈을 때 반응을 보는 거야. 애 반응을. 예. 그러니까 우리 제갈량님은 굉장히 얘기를 막 고차원적인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앞뒤를 항상 끊어.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콕콕 해줘야 돼. 누구냐? 누가 왔냐? 누가 나갔냐?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안 그룹 그럼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떠냐면 어. 이제 만약에 엄마랑 같이 있어 신나게 놀다가 이제 네. 낯선 사람을 투입을 해. 네. 그럼 엄마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막 보통은 당연히 애니까 울어. 우는데 이제 울다가 첫 번째 그룹은 어떠냐? 울고 있는데 이제 낯선 사람을 투입을 하면 이제 이미 이제 엄마는 없잖아.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그냥 대충 이제 동조해야지. 적응을 해. 그렇지. 예, 그렇게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적응을 했다가 그럼 이제 낯선 사람 이거 하고 놀자 그러면 네 하고 이제 이렇게 해.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엄마를 또 투입을 시켜. 그 엄마 오면 이제 반갑다고 좋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안아줘.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안정적인 애착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어떠냐면 이제 엄마랑 이제 또 울어 열심히 이제 울다가 이제 낯선이를 투입을 해. 그러면은 거부를 해. 아니 그러니까 왜 울었어요 그 애가? 엄마가 이제 엄마 나가니까. 엄마 있다. 엄마가 나가고 낯선이를 내가 투입했어? 해석해줄게. 그러니까 애가 그 울었어. 실험이 그거야. 엄마가 같이 있게 하다가 엄마가 나가고 나갔어. 낯선이를 투입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엄마가 오게 하는 거야. 첫 번째가 그 아까 반응을 그거였잖아. 보는 거라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아. 네,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면 다 똑같아. 첫 번째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됐고 두 번째는 똑같이 울었어요. 근데 낯선이를 투입을 하니까 거부를 한 거야. 이제 낯선 사람이 오니까 계속 울고 거부하고 땡깡 놓고 해. 그리고 엄마를 이제 다시 보냈어. 같이 투입을 시켰어. 그랬더니 엄마를 때려. 원망하는 거네. 그렇지. 어디 갔다 왔냐고 엄마를 막 때리는 거야. 얘는 다른 애야? 지금? 그렇지. 약간 케이스가 다 누구를 틀리구나. 이게 두 번째 그룹인데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이 나눠진다는 거지. 얘는 이제 불안정한 애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유럽이든 동양이든 거의 비슷하대. 그러면 그 애가 처음부터 틀린 거네. 그렇죠. 그죠?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다른 투입했는데 애가, 똑같은 다른 상황을 애가 다른 틀린 애를 거네. 투입하는 아니, 애가 여러, 다른 애지. 여러 애가. 그룹을 봐서 이런 그룹이 있고 저런 그룹이 있는 걸 하는 거야. 또 세 번째 그룹은 성향이 틀린 거지. 근데 어. 애들마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 이 실험이 벌어져도 똑같을 수 똑같다는 있지.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은 어때? 이제 엄마랑 열심히 울었어. 나갔네. 나가니까 아니, 울었지. 엄마가 얘는 세 번째 그룹은 엄마가 나갔어. 관심이 없어. 엄마가 나가거나 말거나. 네, 우리 무관심이 애들이네, 우리 애들. 그리고 낯선이가 왔어. 관심이 관심이 없어. 없어. 관심이 없어. 우리 애들이네. 엄마가 들어왔어. 지하를 관심이 나네. 없어. 그거 이런 애는- 주의사만 아니야? 뭐라 그래 이거를? 얘는 굉장히 회피하는. 회피? 회피. 그 유형이고. 상황을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게 상황도? 불안정을 떠나서 그러면 현실 부정이야?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애들이 더 문제인 거야.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돼. 그럼 똑같아? 부모가 되면 자식도? 어떠냐? 그럼 반응이 그러면 첫 번째 그룹처럼 안정돼 있잖아. 안정된 애가 엄마가 됐어. 그러면 애가 이제 가서 안아주면 안아줘. 안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땡깡을 놨다. 두 번째 그룹처럼 땡깡을 놨어. 안아줬는데 그냥 이제 좀 이제 안정이 됐잖아. 엄마가 왔으니까. 그럼 이제는 그만 놔두고 난 또 놀 건데 계속 안아줘. 안 놔? 아까 울었으니까 이제 엄마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룹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자란 애가 엄마가 됐을 때는 조금 안 하는데 1분도 안 돼서 금방 실증나서 애가 그냥 논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엄마가. 엄마는 놔줘. 놔주는데 이렇게 막 불안정한 애 있잖아. 땡깡도 엄마 때리네. 때리네. 이런 애가 이제 엄마가 됐어. 그러면은 그때는 금방 질려가지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막 더 안아주는 안 거야. 놔? 막 좀. 집착이 심하네. 저 엄마가 그렇지. 때려? 아니 좀 엄마가 왜냐면 집착이 심하네. 좀 더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얘가 안정이 안 된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걸 경험했잖아. 그랬기 때문에 집착을 보이는 엄마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아, 어차피 이제 여기서 관심이 그냥 없어. 끝내. 뭘 또 여기서 끝까지 물어. 그냥 아니 얘기 이런 나왔어.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교육 이런 거 꼭 받아야 그래서 되는 게 맞아.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잘 들어.
조용히 해. 내가 제일 조용히 해. 아니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뺑떡 터지라고. 조용히 해봐. 끝난 게 아니고 저 세 번째 엄마야, 세 번째 엄마. 그래서 아이의 욕구는 그래서 아이의 욕구는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된다. 그거는 절대적이야. 결론은. 충족되어야지만이 충족한 애는 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엊그저께 컴퓨터 사러 갔는데 그냥 네. 막 땡깡을 놔. 네. 땡깡을 놓으면은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막 때리고 막 혼내는 사람이 있죠. 요즘은 때리진 않아. 막 거기서 소리를 때리진 지르나요? 않는데 엄마가 가버려. 가버려. 아 그런 건 많이 봤어요. 엄마가 가버렸어. 그럼 애기가 내가 거기서 혼자 울고 있어. 애가 자꾸 울고 있길래 이제 쳐다본 거예요. 어. 아이 저 애들이 울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왜 우나 하고 이제 난 엄마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또 찾아줘야 되나 하고 이제 근데 엄마가 저리 가서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걸? 아니 그냥 애가 있는 없어졌을까봐? 거야. 울어라 너 그래 해가지고 어. 했더니 막 하니까 엄마를 만났어. 거의 두 어때? 번째 유형이나 때려? 아니 뭐 내가 네 엄마 아니라고 했나? 내가 네 엄마야? 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막 울고 엄마 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내가 왜 네 내가 엄마야? 네 막 엄마야.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자기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울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물론 사주지 못할 것 사달라고 했으면은 안 사줄 때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되거든. 근데 참을성이 없어서 애라도 그래. 이해가 돼요. 근데 네. 이게 3살도 아니고 한 5살쯤 돼 보였나? 네, 한 그러면 대여섯 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아 근데 애가요. 제가 애 셋을 낳았잖아요. 음. 애가 저희 남편한테 똑같이 우리 둘이 낳은 애거든요. 이거지. 어. 다 틀려요. 둘이 낳나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재혼을 그럼 하거나 어디서 이러지가 않은 아니. 거야. 그러니까 데려오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아, 옆집 아저씨 아니야? 아니야. 발가락을 잘 봐야 돼. 명백도 아닌데요. 애가 제가 얘기하고 다 싶은 틀려, 게 정말. 뭐냐면 어. 다 틀려요. 타고난 틀려. 성향이 당연하지. 틀려요. 어. 근데 심지어는 이제 저희 딸하고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어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인문 사회학 무슨 책을 보여주면서 거기 강남 엄마들이 학군에 대한 집착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그냥 왔는데 사진을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이 타고날 때 그 이제 교육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원래 타고난 천성적인 성향이 게 있어. 있어요. 분명히. 천성적인 게,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란 게 얘가 이제 인문 사회 계열이고 자기네가 무슨 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이제 카톡을 올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카톡 답장이 온 답장은 어느 과에서 올린 거를 얘네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성향이 틀려요. 만약에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면 답장을 딱 보면 그런 쓸데없는 데다 왜 낭비를 하고 있냐 이렇게 딱 보낸 애들은 다 공학도래요. 그래,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공학은 뭐든지 계산을 그렇지, 해서 계산. 뭔가가 딱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 그런 거를 도대체 왜 생각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답을 보면 어느 학과인지를 얘네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타고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물론 강남 학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3명이 다 틀리듯이 저는 똑같이 돼 있거든요. 다 틀리듯이 타고난 성향에 맞는 교육 그래, 자기 그걸 어렸을 적성에 때 맞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선행학습을 몇 년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업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직업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 제가 같아요. 어린애들하고 있으면서 네. 놀랬던 점이 뭐냐면 저는 맞으면 다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때리면. 네. 왜냐면 다 저는 틀리지. 되게 많이 맞고 자라왔는데 그래가지고 때리면 말을 듣는 매의 줄 알고 세습이야, 매의 세습. 네. 맞아. 그래가지고 다 혼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큰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애가 천성이 다른데 맞아.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잘 애는 시켜야 돼. 진짜로 때리면 말을 듣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칭찬해줘야지 듣는 애가 있단 맞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둬야 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하는 다 잘하는 네. 애. 그러니까 그거 그거를 정말, 알고 나서 네. 제가 막 그럼 나 어떻게 돼야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는 그렇지. 거거든요. 파악을 해야 돼, 파악하는 파악을. 게 먼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놓치는 게 내 자식을 잘 몰라. 몰라. 그러니까 몰라. 부모는 자식을 아는데 학부모는 내 자식을 몰라요. 그래서 저 학군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눈이 멀어갖고 애들을 망치는 부모들이 꽤 맞아.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애를 심리 알아서 치료하는데. 아니라 네.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납득되지 내 스타일대로. 않은 그 욕구를 푸는 자식한테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무조건 다 평균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애의 성향이나 취향 모든 게 다 다른데
가정교육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대학에 안 가면은 사회에서 엄청 뒤처진 도태된다고 거야. 생각하죠. 따라갈 수 없는. 그거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교육이 왜 엄청 높은 거죠. 얼마 전에 TVN에서 치즈 인 더 트랩 거기에서도 그 나온 그 누구죠? 잘생긴 그 탤런트. 저요? 용나 10세 PD님. 18PD님 아니야, 18PD님. 우리 근데 청취자 이제- 중에 오신 분이 우리 10세 PD님의 명칭을 18PD님. 18PD. 네. 자연스럽게 18PD님. 올해 히트 나눠. 18PD님. 저요. 네, 근데 어. 거기에 그 이제 남자 주인공도 그런 소셜패스예요. 아빠가 대기업 이제 사장이에요. 근데 너는 내 아들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조금 더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강박관념이 부담. 심해하고. 너무 예. 무섭다. 그래서 자기가 얘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자기 손으로 얘를 혼내지 않아. 그럼. 얘 잘못한 거를 남이 봤을 때 걔를 혼내게 얘를 만들어. 그래갖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무서워라. 그냥 상대방을. 그래서 굉장히 자식인데도. 나는 근데 그 드라마를 사이코패스 보면서 같은데. 무서운 거지. 되게 그걸 무섭게 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 또 우리 딸은 또 그게 아니라고 또 걔를 두둔하더라고. 잘생겨서 그런지.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내 잣대로 네. 보면 다 양이 안 차잖아요. 어. 그러다 차죠. 보니까는 자꾸 욕심만. 잔소리하게 되는 네. 거지. 그런데 애들은 그게 이제 부모로서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네. 그걸 잔소리로 큰일 생각하잖아. 납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보다는 네. 옆에 제3자, 다른 친구, 사람, 친구, 친구나 특히. 형이나 예, 예. 이렇게 주위에 또래. 그런 또래에 같이 공감대가 아, 형성될 수 있고 맞아요. 교감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친구나 형을 소개시켜 주는 게 더 나아요. 멘토가 필요해.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네.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거든. 절대. 아니 네. 왜 우리 학기초 되면 학부모 총회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총회 다 끝나고 각 반에 이렇게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누구 학생은 어떤가. 왜냐면 학기초라 선생님도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학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을 너무 잘 알아. 어. 근데 나조차도 우리 애에 대해서 거기서는 잘 얘기하고 막 정말 잘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은 걔의 그 모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양면성. 그게 무슨 말이지? 나 지금 접수 안 됐어. 아니 어. 애들이 아이고, 밖에서의 참. 생활과 자식의 밖의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이 틀리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어. 얘가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에 나는 걔를 한 인격체로서 선생님 앞에서 걔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 집에 오면 그 인격체인 걔가 없고 집안에서 내 자식만 있어. 그렇지. 다른 애야? 아니 그러니까 어. 사람은 똑같은데 어. 내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집에서는 다시 내 애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는 아, 거고 그렇지. 밖에 그러니까- 나가서는 근데 저는요,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저희 둘째 딸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이 분명해요. 근데 저한테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자식한테는 무슨 섣부른 충고? 말을, 어떤 충고였냐면, 나 그 친구 마음에 들라 그러는데 똑부러지게 항상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들어왔는데 애가 딱 누워 있어. 너 공부 안 하냐? 이런 말 다 하죠. 너 숙제했냐? 너 숙제했냐? 공부 잘했어?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태까지 공부하다 지금 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얘기- 거기다 대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 공부 안 하냐?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할 때 있다고 그런 거야.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순간인 거야. 그게. 그래서 얘네들이 네. 우리 딸이 딱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어차피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일을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모르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아라. 아는 사람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딸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성적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엄마가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어떤 것도 도움을 준 적이 없잖아요. 이제 돈은 줬어요. 그렇지만 성적에 대해서 당당하게 평가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걸 잘했다 이걸 못했다 그럼 엄마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 알면서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자기는 수긍할 수 있대요. 맞아. 그렇지만 단지 이제 우리는 점수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결과만 거지.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똑부러진 애를 그래서 낳네. 그래서 모르시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공부했냐 그런 뭐 말도 뭐냐, 묻지 말라. 자냐 이런 말을 하지 차라리 말라고. 밥 먹었냐만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봐?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다른 대화는 그런 잘해요. 어. 그런데 자기가 걔가 딱 정색을 하는 순간은 그 순간
순간이에요. 맞아. 자기가 정말로 노력해서 거둔 어떤 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성적표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어. 볼 자격이 없다는 아, 얘기야. 그 얘기를 그래서 못 하는 봤다는 거예요. 얘기지. 아니 네.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만 똑같은 보여줬어요. 저런 내용을 이제 내가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랑 함부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정말 말을 하면 안 돼. 토시 하나도 안 안 틀린 틀려요? 그대로 우리 아들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네. 거야. 우리가 좀 와. 정신 차려야 돼. 너 이제 얘 같은 경우 또 다른 엄마 공부를 멀어야겠구나, 하고 우리. 있거든. 그래.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책상 앞에 안 앉아 있으니까 음. 너 지금 이러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나의 일과를 모르지 않냐?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과제하고 이거 하고 또 동영상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집이라는 것은 네. 네. 자기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와서 자기가 책 안 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책상에 안 앉아 아빠들은 있다고 해서 입에 지퍼를 달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왠지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그 한마디를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애들은 그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게 거 관심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네. 아까 나의 말한 위안이야. 집착. 집착. 그렇죠. 간섭이고 그렇죠. 집착.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돼. 제가 학창 시절에 엄마가 아침만 되면은 그냥 창문을 열고 이불을 그냥 싹 덮여버려요. 덮어하시네. 춥지? 맞아, 맞아. 일어나라고. 근데 어. 제가 그게 사실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에 그런 스트레스를 확 받고 맞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게 너무 극도에 달하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내가 정말로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되게 화가 나.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희태야 일어나고 뽀뽀해주면 어떨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잘 일어날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나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 그럼 금방 일어날 수 있겠어. 네. 그랬는데 엄마가 다음날부터 정말 뽀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말은 제가 딸 우리 같은 아들. 십세 피디님이 말하기 전에 제가 입을 확 걷었다고 하는 순간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들 셋째잖아요. 근데 그 애를 맨날 경준아 일어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경준 이름 10번 여기서 얘기해도 돼? 네, 10번을 해도 잘 안 일어나요. 맞아, 근데 맞아.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애가 그런 말을 나한테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가서 아유 우리 귀염둥 그러면서 귀에다가 막 뽀뽀를 하면서 얼굴에 막 뽀뽀를 하고 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막 예뻐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 엄마 오늘 왜 이러지? 말이면서 아니 근데 애들은요 생각보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걸 원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워낙 스킨십이 잘 없다 보니까 애들이 그게 좀 조금 쑥스러운데 이렇게, 뒤척이 내가 그 뽀뽀를 하면서 애 표정을 싹 보니까 그 행복해하는 표정이 딱 하면서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은 그거를- 윽박지르면 안 돼. 맞아요. 제가 네, 왜 그때 좋은 말로 그런 깨워야 말 돼. 했었냐면 그 전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들 이제 어머니께서 그 친구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가난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분이세요. 근데 대단하시다. 예, 진짜 자식처럼 키워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이 아주머니를 되게 존경하고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존경하는 이유가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들을 깨울 때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이렇게 등에 엎인 다음에 햇살 맞을 수 있게 베란다로 가서 막 노래를 불러줬대요. 정말 아니, 사랑으로 아침에 보기만 해도 아버지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우리 야구르트를 남편 하나 이렇게 준대요. 먹여. 근데 그거를 얘네들한테도 같이 해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대단하다. 때 얘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좋은 거야. 행복하겠어. 그러긴 일어나고 쉽지 싶겠다. 않아. 그렇지. 쉽지 않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가. 정말로 그 머릿속에 딱 박아놓은 게 내가 만약에 자식이 나면은 나는 뽀뽀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음악을 해주던가 아니면 노래를 불러주던가 이런 거를 꼭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아버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이 정말 자식을 모른다는 거를 크게 깨닫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자 동생들을 만나고 막 굉장한 대화를 많이 하죠. 네. 뭐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어떤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서슴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친해지면은 부모님을 꼭 만나서 밥을 같이 먹건가 해서 친해져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부터 얘 환경을 알고 싶으니까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먹고 막 하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둘이 이제 막 자식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맞아. 딸에 전혀 대해서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딸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얘 맞나? 막 십세 이럴 피디님이 정도로. 아는 그 애가 아닌데.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대화를 그렇지. 진솔하게 그래서 나눴고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20년을 키웠는데 얘를 왜 몰라
몰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년 몰라. 동안 같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랑 저랑 대화한 시간이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막 2달 정도가 돼요. 대화한 시간만 진지하게. 근데 어머니랑 정말 진지하게 대화한 시간을 따지면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근데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사람들은 같이 그냥 있었던 공간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3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건데 다 안다고 다른 거예요. 생각하죠. 다 안다고 그게 이제 대화가 아니었고 일방적인 단어를 그냥 주입시켰을 뿐이지 공부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 밥 먹었냐? 성적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어떤 산부인과 여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고3인 딸인데 막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해서 산부인과를 간 거야. 갔더니 임신을 했대. 아니 지금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얘를 이 여자니까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침에 가서 학교 갔다가 학교 오내를 데려가가지고 학원에서 다 지키고 있다가 끝나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시간이 도대체가 없다. 남자를 만날 난 시간도 시간도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자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그 임신인데 어떡하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초음파 사진 여기 이렇게 애가 뛰고 있죠. 막 이렇게 아니 이거 정말 불가사의하네. 청청날벼락이야.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의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언제 임신을 했나 했더니 학원을 가서 이제 엄마는 어디에 있어? 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얘는 뒷문으로 나가네.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학원에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두 다 우리가 맞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맞아.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교육이라는 게 이제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내가 길을 인도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학원만 보내놓으면 다 되겠지 그 하는 잘못 안도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까 그 우리 신임 여사 따님 말만 따나 처음부터 정해져 냅둬. 있는 거야. 냅둬. 네, 근데 그 그러면 두 그 마디야. 냅두지를 못하는 거야. 냅둔다고 생각해. 1분. 전혀 냅두지 않았어. 그래서 한번 부모들이 잡았다. 보통 네. 어떻게 하냐면 네.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네. 학원을 보내면 본인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 생각해. 자기는 자식한테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네. 생각해. 착각입니다. 거기 학원 간 자식은 또 어때? 나는 공부하기 싫지만 부모가 보낸 거 나는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자식으로서 노릇을 다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공부는 안 하지만 자식 노릇을 한 거야. 그리고 부모는 학원만 먹여 살려. 학원은 보냈는데 학원만 공부는 안 갖다 하는 먹여 거야. 살리고. 결론은 공부는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근데 돈은 네. 돈을 들어갔어요. 주면서 공부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할 놈은 그러니까 안 시켜도 하고 그러면 안 할 놈은 그러니까 잘 시켜도 생각해 안 해. 보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럼 돈도 아끼고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네.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놀아라, 놀아야지. 놀아야지. 놀으라고 해야 돼. 마음대로 그러면 놀아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놀으라고 그래. 네. 학원을 보내면 안 돼 절대. 아. 근데 놀으라고 하면 불안하겠죠. 누가 불안해? 놀 지가 사람이 불안해. 지가 지가 불안해. 불안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그 불안할 때까지를 이를 못 못 견뎌. 견뎌. 네. 이미 우린 죽었어. 먼저 불안해. 막 맞아. 먼저 내가 불안해. 학부모 거기 모임을 갔는데 그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 엄마 저보다 젊잖아요. 엄마들이 걔네들이 큰애고 나는 막내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 애 새 키워봤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그게 난리치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냅두면 타고난 대로 다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어? 그래도 첫 애 때는 틀리지 않았니.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이미 겪었잖아. 겪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 니들한테 얘기를 해준다. 그랬더니 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애가 기초가 내가 그렇게 놓는 사이에 애가 기초가 안 닦여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럼 엄마가 기초를 너무 해줘야지. 맞아. 불안해. 맞아.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엄마가 해서든지 기초를 공부해야 돼. 집착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드는 거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구실을 만드는 거야. 집착을 하고 자꾸. 저렇게 해서라도 집착을 하게 하는 건데 우리 신임 다 여사는 부질없어. 신임 여사는 겪었으니까 냅둬, 하잖아요. 냅둬. 우리 남편도 막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네. 그거를 또 어떨 때 규칙적이지도 않아. 자기 자기가 기분대로 기분 낙힐 때 한마디씩. 또 얘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또 있어. 아니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또 얘기할게 강남 엄마들이 얼마나 빡시냐면요 남편들을요 남편들은 정말로 모르잖아 엄마는 그나마 그렇게 관리하는 엄마들은 매니저 같은 엄마들은 시험 기간에 아빠들을 일찍 못 들어오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심한 엄마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 고3 때 원룸을 얻어서 아빠를 테레비를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테레비 하나를 거기다 놓고 아빠를. 아빠를 1년 동안. 아, 왜 그러냐면 그 집은 테레비를 아빠가 일단 중독인데다가 애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엄마가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막 완전 매니저 같은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쫙 커리큘럼을 해서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가 회사 딱 갔다 와서 얘한테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눈빛으로 막 발사를 하는 거야. 막 어떤 무언의 스트레스를. 그래서 아빠를 방을 얻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내보낸. 그 사람의 아니 결 나 왜 이 빡시죠. 소리 들으니까 숨이 팍 막히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그렇게 엄마가 이끌어 가는 거잖아. 네. 응?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광배동에 이제 그러신 분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명문대는 갔죠. 그렇지 당연히 아, 아들을 갔어. 했어. 그 명문대를 호로 갔는데 자식이야, 근데. 아니 이제 결혼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게 내 양이 안 차. 어떻게 아이고. 명문대를 그럼, 보낸 자식인데. 이제 미저리 엄마가 되는 그래가지고는 거야. 감히 내 아들한테. 그래가지고는 이 봉투 넘겨주고. 그냥 정말 억지로 무서워. 갈라지게 한 거야. 헤어지게 했어요. 집착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기 헤어지게 때문에. 했어. 맞아, 왜냐면 무서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네. 내 자식이 아니야. 아. 서로 아. 지금 인연을 안 만나고 끊었어? 있어요. 그게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네. 아니야. 드라마 속에 진짜 있는 상황이야. 그 사람도 또 그런데 또 앞집에 계시는 분은 거기도 또 이제 이혼을 시켜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오 마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살아. 세상에. 아버지는 맨날 그게 심하다. 못마땅해서 술만 먹고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차라리 냅두는 엄마들이요 집착이 없잖아요. 그냥 남편하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애한테 뭘 바라냐고. 그냥 애는 지 인생이다 생각하고 절로 보내야 돼 그냥. 그래야지 마음 편해요. 근데 애가 항상 어리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80 먹은 노모가 맞아. 60 먹은 아들한테 차조심해라 하듯이 물 조심해라, 우리도 차 조심해라. 애들이 성장했는데 20살 먹고 30살 되는데도 항상 그냥 잔소리하면서 노심초사.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독립해야 돼. 부모가 독립해야 돼. 맞아. 내 부모가 마음이 지금 독립해야 혼자만 돼. 집착하고 자기 있는 거야. 인생을 살아야 돼. 애들은 저쪽 가 있는데 관심도 없는데 막 혼자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커야. 엄청 위험해. 그러니까 제갈량님이 평상시 하는 얘기대로 자식은 내 몸을 빌어서 나왔지. 맞아요. 네. 내게 내가 아니야. 걔네 아니야.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정말. 오늘 주제가 뭐였지? 다시 오니치. 맞아요. 군에 불 주제가 들어왔습니다. 그거예요. 어차피 네,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 호박마차 주제가-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12시가 네. 돼가고 있네. 예. 네, 아니 오늘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강남 아니 근데 학군으로 학군이고 보내든. 뭐고 소신 있게 키우면 돼.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그 맞아. 소신이 더 무섭다니까. 그 빡신 소신이면 그러니까 애한테 제대로 된 위험한. 소신이어야 돼 정말. 그러니까 그럴 올가미 때는 소신 특별한 말고. 소신이 없을 때는 저처럼 아무 소신이 없는 게 나아요. 그냥 냅두는 소신이 중요해 또. 섣부른 애들이 소신은 잘해주니까. 됐어. 섭부른 소신이 더 위험해. 겸손?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다고 다 어쩔 편집 수 분량은 없어. 굉장히 잘난 많이 나왔고 척이네. 뭐. 자 마지막으로 신흥여사의 잘난 척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애들은 그냥 냅두세요. 그게 그냥 저는 결론이에요. 애들이 잘하든 못하든. 근데 우리 애들이 좀 잘하긴 하지만 그 애들은 제가 만약에 잔소리를 더 했다. 그러면 더 안 좋게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냅뒀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한 것 엄마가 같아요. 무언의 믿음을 주고 그러니까 한 게. 아니 저는 무언의 믿음도 아니고 바쁘기 뭐야?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저건 뭐야? 어차피 애들을 못 봐. 아 그런데 그거 참 그래서 교육이 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이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냅시다. 왜냐면 결론. 우리가 이제 마무리. 관심이 없고 내버려 두는 사람보다 집착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고 학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교육이 잘 되는 곳에 사람들이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학군 따지고 못 따지고 지금은 이제 위치가 가까운 쪽으로 배정받는다 무시가 안 해도 돼요. 예, 그 학군에 따라서 그 위치를 네. 쫓아오는 거예요. 학군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네. 계속해서 강남에서 살았잖아요. 애들을 저희 남편이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는 어떤 영향을 못 받았지만 친구들이나 주변 아이들한테 그렇죠.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도 높아지고 애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것 따라가다 같아요. 보니까 그만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을 무시할 수가 없고 지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해요. 네. 부모한테서 좋은 영향을 못 받았을
때는 또 뭐 친구들한테, 친구나, 예,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애들이 많이 받기 받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음. 좋은 그런 환경이나 영향권을 안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강남 학군을, 알아들으셨죠? 오늘도 예, 무시할 결론은 수는 없습니다. 버킹엄입니다. 버킹엄입니다. 네, 빵빵. 자, 말씀해 마무리입니다. 주시죠, 피디님. 네. 그래요. 노래 하나 부를까요? 네. 목이 쳐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바방. 수다의 끝은 어디인가?